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좀 하락을 좀 더 하니까 약간 그 실망스러운 느낌이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양봉을 만들었다가 다시 음봉이 좀 더 길게 발생하니까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믿었던 분들도 이렇게 되면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야, 이거 자꾸 늘어지면서 결국 어려운 흐름이 계속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물론 이제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요점이 있었죠. 이렇게 바닥에서 쭉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내려와 봐야, 원래 제자리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은 진짜 그 만에 하나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재료를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런 패턴은 발생할 수가 없죠. 예. 지금요, 우리 주가가 내려가면은 굉장히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죠. 네,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그 등락이 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또 에너지 모아서 간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평들 같은 경우가 아직 정돈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바로 막바로 여기서 V자로 계속 치고 나가기에는 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밀리니까 좋게 봤던 분들도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가를 결국 견인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수년간 적자 보이다가 흑자로 반전한 대박주. 이런 실적주는 해봐야죠. 네,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네, 많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 논리는 여러분들이 그 바로 요전 영상에서 충분히 아마 감지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오랜 동안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려봐야 제자리로 왔는데 얼마나 밀리겠어요.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요번에 그 대표이사 브라이언 김 각자 대표 선임권에 대한 재료가 나왔던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테라퓨틱스가 결국 이노베이션이 되면서 브라이언 김 그리고 한국 대표 네, 이렇게 당연히 선임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 그 HLB 같은 경우는 아직 클래스 2 등급 받아가지고 이제 승인 허가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좀 안타까운데. 자, 사실 리보캄넬리 주합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을 끼고 있죠. 항서제약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HLB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그 카티 치료제 거는 중국이 안 낍니다. 그죠? 중국이 끼지 않고 전개를 시켜 나가는 그런 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세계 최대 글로벌 카티 치료제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겁니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다. 요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안 낀 구조의 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많다. 세계 최대로 그 글로벌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기술력이 글로벌하게 엄청난 카티 치료제 원조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들어와 합병해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됐다는 부분은 향후에 대한 기대를 아주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기로 하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고 중장기로 보고 내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믿고 한번 들어와서 얘네들 임상 제대로 승인이 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견딜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이 그럼 어떻게 돌파구를 열 것이냐. 이거죠. 지금은 호재가 하나도 없고, 뭐, 악병 다 됐고, 이제 뭐, 거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 카티 치료제 임상권을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이거 여러분 그 H1B 이노베이션, 즉,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앞으로 임상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 그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금 마련은 결국 외부에서 자금 갖고 오거나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자금 들어오면 좋고, 내부에서 자금 마련해서 뭐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주가 이렇게 형편없이 놔둬가지고서는 절대 돈을 못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본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주주한테 손 벌려서 증대할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런 기업 못하라냐. 이거 엄청 고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가를 띄웁니다. 띄워서 증자를 해야지. 증자가 성공하는 거지. 그리고 외부에서 자금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띄워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거지. 주가 안 띄우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 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면 주가를 띄워라. 띄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증자를 먼저 압박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띄울 것이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주가 띄워서 나중에 유상증자 발표할 것 같다 그러면 뭐 띄웠을 때 우리가 또 비중 조정해서 좀 축소했다가 밑에서 또 잡고 그래서 그러면서 평균 매수단가 떨어뜨리고 물량을 낮게 잡으니까 이제 물량을 많이 획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한 치 앞만 봅니까? 매수 앞을 봐야죠. 남하고 틀려서 결국 매매를 해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HLB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결국 시총이 뭐 100배 이상 터진 거 아닙니까? HLB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2017년 말부터 해가지고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물론 이제 수정주가입니다. 권리락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한 거지만 10,000원에서 결국 출발해서 여기 13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한 15배 터졌잖아요. 15배. 삼각합병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렇게 이룬 겁니다. 그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로 된 것은 이 시점이니까. 어느 시점이에요? 바로 여기 시점이죠. 한 3,000원 가격대, 그죠? 3,000원 가격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한 100배 정도 난다. 그럼 돈 30만 원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지금 현재의 이런 하락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노베이션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된 이상 HLB 이노베이션 과거에 그 반도체 부품주로서의 LED 그쪽으로서의 HLB 이노베이션만 생각한다면 리드 프레임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없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 그 리드 프레임 업체에서 글로벌 카티 치료제 선도주자 바이오 기업으로 탄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이런 큰 줄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야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또 파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직방으로 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비중 조정을 좀 8, 9, 4을 어느 정도 비중을 해서 그래서 또 위로 터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개괄적인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1번과 같이 직방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 없어요.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하염없이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점을 강조를 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참 힘들어도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가야 진짜 대박을 내는 거죠. HLB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HLB 잊으셨습니까? HLB가 그래서 이제 100배 시총 크게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런 대꾸복구에서 비중 조정, 팔고 사고는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하면서 그래야 제가 중장기로 견디면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안 하면 비중이 너무 많을 경우에 여기서 못 팔았으면 이 정도 반등 직전에 여기서 다 털고 이제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비중 조정을 하면서 가야 길게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문자를 한번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자, 재료하고 매매 비중 조정 사인 막 요거 드리고 자, 그걸 병행을 해야지 그냥 물량만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속 끝까지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비중을 좀 매매를 좀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 같이 한번 끝까지 살아남아서 큰 시세를 좀 보는 그런 매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문자 많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